자, 42쪽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정리라는 개념은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수정리. 이런 단원이었죠. x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을 그냥 fx로 합시다. 여기서는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x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을 x에 대한 1차식 x-알파로 나누었더니 몫은 특별한 말이 없는데 나머지가 없다. 나누어 떨어진 거죠. 이 나누어 떨어진 개념.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0 남는다. 그 다음에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말의 표현이 나오면 위에는 이 관계식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 나누는 식이 0이 된 x값을 주어져 있는 fx에다 대입하게 되면 알파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0이 됐다. 이게 인수정리의 개념이었어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는 식이 0이 된 x값을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 그 값은 나머지 0으로 맞춰진다. 실제로 x에다 알파를 대입해보세요. 그럼 얘는 f알파가 되고 이 알파를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뒤에는 q알파가 무엇이 됐든 이 값은 0이 되겠죠. f알파는 0이 된다. 이게 인수정리인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이 단원의 이름이 인수분해예요.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말을 간단히 읽어보고 3차 이상의 다항식 px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상수 a값을 찾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될 때까지 구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간단하게 이가 나와 있죠? 얘가 있어요. 네,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차식이죠. x에 대한 3차식. x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항의 개수에 따라서. 근데 이게 3차식 이상 인수분해 해본 적이 없네. 그럼 이것도 항의 개수에 따라서 항 4개짜리 인수분해네. 그럼 2개 짝짓는다. 해도 돼, 이 문제는. 얘는 그래도 돼. 항이 4개잖아. 기억하세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법. 2개씩 짝지어서 하든지 아니면 제곱항을 3개 찾든지. 기억하죠? 제곱항 3개 아니고 2개 짝지는 겁니다. 이렇게 2개 짝지어봐요. 그럼 x제곱이 겹쳐. x제곱을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x 3개 중에 2개를 뺐으니까 x 하나가 남고 x 2개 다 빼면 마이너스 2만 남고 여기는 음수만 빼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x-2가 공통인수로 겹칩니다. 그럼 x-1을 바깥으로 빼요. 그러면 가로치고 여기는 x제곱이 남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다 빠져나오면 그 자리가 1을 메꾼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또 인수분해 더 됩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합쳐를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x-2, x 플러스 1, x-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보통 이렇게 풀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걸 보면. 근데 보통 3차 이상의 다항식 얘를 고차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차나 2차는 고차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3차부터 3차 방정식, 3차 다항식, 4차 다항식, 5차 다항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고차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차 다항식 중에도 문자가 한 문자인 거예요. x면 x, y면 y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한 고차 다항식 문제가 풀이가 나오면 보통은 늘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지금처럼 이 문제처럼 조립제법 쓰지 않고 항의 개수로 있죠? 항이 4개인데? 그럼 제곱항 3개짜리 아니니까 2개 짝지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풀리면 지금 좀 전에 푸셨던 것처럼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안 풀리면 지금 전에 조립제법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은 보통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그럼 조립제법이라는 거 배운 대로 해보면 이렇게 니은자 거꾸로 뒤집어 놓고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숫자 쓰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숫자를 쓰잖아. 그럼 저 숫자는 뭐로 써야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이 숫자는 주어져 있는 이 3차 다항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대입하는 겁니다. 보통 이 값은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하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 나오면 또 다른 걸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특히 만약에 상수항이 없다고 칩시다. 여기 플러스 이가 없어요. 그럼 얘도 x세제곱, 얘도 x제곱, 얘도 x 다 x를 가졌기 때문에 x로 묶어내시면 돼요. 그럼 3차는 2차로 떨어지겠죠? 그만큼 차수가 편해지면 계산하기 편해지니까. 근데 쟤처럼 이렇게 상수가 남아있는 경우는 이게 x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x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근데 1 집어넣어 봤더니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네. 0 되네. 0이 되는 x값 중에 1이 하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1로 조립제법 하는 겁니다. 내려오죠? 곱해 올립니다.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남아야 돼. 0이 안 나오면 네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인수분해 한다는 뜻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시오.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남습니다. 란 말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며 또 다른 식의 곱으로 이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가 안 남잖아요. 나머지 안 남으니까 당연히 어떤 방식과 어떤 방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뜻 자체가 이게 나머지가 남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남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곱의 형태로 묶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끝에 나머지 0이 남아야 돼. 안 남으면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이 숫자를 잘못 끌어낸 겁니다. 다른 수를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저 3차식은 이 3차식은 x-1과 그 다음에 여기 2차, 1차 상수의 개수들이죠. x제곱 마이너스 x-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얘는 항의 3개짜리 인수분해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x, 여기 2,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x 합치면 마이너스 x. 그 마지막 인수분해는 x-1은 원래 있었고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은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항이 한 문자가 아니에요. 나와 있는 다항식에 x가 아닌 뭐 y도 있고 뭐 z도 있고 아니면 a도 있고 b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개의 문자로 나와 있는데 뭐 고차 다항식이 나와. 그럼 걔는 문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문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이 3개냐, 4개냐, 5개냐, 5개 이상이냐 이런 걸 보시고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고차 다항식은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근데 간혹 여기를 질문한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통인 거고 그럼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집어넣어도 0이 안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어도 0이 안 돼. 그럼 뭐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언제까지 집어넣어야 되나? 어떨 때는 분수도 나올 수 있고요. 필요하면 루트도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네모 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 값을 만약 알파라고 합시다 우리가 알파 여기 있는 값이 알파예요.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책에 써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맨 앞에는 최고차항 1. 그 개수의 약수면 1의 약수면 1밖에 없죠.
맨 끝에 있는 상수 2의 약수면 1, 2.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아니면 2라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 요 4개 중에 제일 0 만드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책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공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교과에 빠진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보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대학교 거로 넘어간 지가 벌써 한참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약간 팁의 형태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라는 형태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죠. 아무나 하나 해볼게요. 뭐, 아무나 찝어서, 이런 것들. 자, 다음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한 문자에 대한 3차식이죠? 아, 조립제법. 이게 그거야. 항을 두 개씩 짝 지으면 이게 인수분해 안 돼요. x제곱 묶이잖아? 그럼 x-2가 나와. 근데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묶이는 게 없다는 얘기지. 원래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두 개 짝 짓고 묶은 다음에 또 다시 공통부분 나서 또 묶고 이래야 되는데 이 공통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묶이질 않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항이 4개인데 제곱항이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통인수로 묶이는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찬찬히 다시 봤더니 한 문자에 대한 이게 3차식이구나. 그럼 선생님이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다항식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어. 조립제법 해보자.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7.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이것도 1 집어넣으면 0 되지 않을까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7, 플러스 9, 마이너스 9, 0 되네요. 그래서 1 가지고 조립제법입니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려서 끝에 0 만들고 0 안 되면 네가 잘못 푼 거고 인수분해 할 때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됐네. 1 집어넣어서 0이 된 거니까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근데 이게 2차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2차 인수분해하면 쉽잖아.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립제법 하지 않습니다. 굳이 2차원을 누가 조립제법입니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곱해서 7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없어요. 이게 답이야. 안 되면 안 되는 것까지 하는 거고 되면 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마 4차가 하나 있을 텐데 네, 어딘가에 4차가 있을 거예요. 4차 하나 봅시다. 이런 것들. 너무 1만 집어넣더니 재미가 없는데. 얘도 1이네. 너무 1 말고 없나요? 예, 요 밑에 거. 네, 얘는 1이 아니네요. 다음 4차식을 인수분해 하죠. 4차를 인수분해하라고?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이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되는 겁니다. 문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x밖에 없으니까 뭐 고르고 자식할 것도 없죠. 이게 그게 아니고 항의 개수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한 문자에 대한 고차 다항식이니까 조립제법 하라는 뜻이구나. 조립제법 합니다. 4차의 개수, 그 다음에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그래도 뭘 집어넣어서 0 만들어야 되는데 뭘 집어넣으면 0 될까 이게? 일은 아닌 것 같죠? 1 집어넣으면 0 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여러 가지 고민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이거 누구가 딱 보자마자 이건 뭐예요? 라고 어떤 사람은 빨리 떠오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따라서 빨리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떠오른다고 막 자기 실력을 뭐 걱정하나 그러지 마세요. 가끔 선생님도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뭐 집어넣어 0 되지? 라고 가끔 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떠올라요? 1과 마이너스 1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2를 집어넣어 봤어? 2. 2의 4제곱. 4. 마이너스 2, 8, 16.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2를 곱하면 플러스 24, 마이너스 4. 됐니? 안 되죠? 2도 안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을 4제곱하면 16. 마이너스 2에 2를 곱하면 플러스 16.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 얘도 안 되네요. 야, 뭐냐, 4니? 숫자가 그렇게 커진다고? 1 안 되죠? 다시 한번 봅시다. 1 안 되고.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는 음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2예요? 2에 4제곱 16.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2네. 아까 2 했는데 왜 안 됐지? 2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네. 2입니다. 2 가지고 조립제법. 위에서 아래를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주어져 있는 4차당식은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차의 개수가 1, 2차항이 없네요.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3차는 한 번 조립제법 하면 그 뒤에 붙어있는 목의 위치가 몫이 될 위치가 2차로 떨어지고 2차 인수분해는 우리가 최근에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인수분해 아니기 때문에 배운 대로 2차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근데 4차를 조립제법 하면 1차와 3차식의 곱이 나와요. 그럼 결론은 3차식의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뜻은 또다시 필요하면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모르겠죠? 어차피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5. 그건 2차일 때고. x 곱할 때 하는 거지. 얘는 x 세제곱이니까 어딘가 x의 제곱이나 x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차수가 안 맞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3차일 때는 그렇게 항 3개짜리 인수분해 하듯이 곱과 합을 통해서 인수분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립제법, 딱히 뭐가 안 떠오르니까 조립제법을 하라는 뜻인데, 얘는 또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요 이어서 다시 합니다. 쟤는 뭘 집어넣어 0이 되죠? 또 2 집어넣어 0 되네.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2 집어넣으면 2 이렇게 없어지네요. 아까 2 집어넣는데 이번엔 또 2로 하나요? 2가 2번 나오네요.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죠, 뭐. 2로.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네, 끝에 0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조립제법에서 알아낸 거는, 이게 x-2의 곱이 있었고, 여기가 x-2와, 그 다음에 여기, 2차, 1차 상수, x제곱 플러스 2x-1의 인수분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x-2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두 번 쓸 필요는 없겠죠? 제곱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곱.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2차식이 또 인수분해 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곱해서 마이너스를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안 된다 뜻이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4차는 특별한 모양이 아니면 한 번 조립제법 해서 몫이 3차인식까지의 곱의 형태로 바꿉니다. 근데 3차를 다시 인수분해 하려는 뜻이니까 3차를 다시 인수분해 하려면 한 번 더 지금처럼 조립제법. 근데 얘는 우연찮게 2가 두 번 들어가죠. 이렇게 같은 숫자가 두 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번 들어가서 0 되는데 또 들어가서 0 된다는 뜻은 지금처럼 어떻게 된 거죠? x-2의 인수를 두 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2가 아니고 다른 값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값도 집어넣어서 찾아야 되겠는데 얘는 2가 두 번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4차는 조립제법을 두 번 한다. 그래서 두 번에서 1차, 2차의 곱으로 떨어뜨리고 그 2차부터는 조립제법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어요?
3차는 한 번 조립제법, 4차는 두 번 조립제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43페이지에 인수분해 활용. 여기는 뭐 당연히 숫자 가지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법.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활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73번 문제.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이게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오는 것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것들 잠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죠. 위에 힌트가 달려있긴 있어요. 198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3차식이야. 근데 모양을 보면 혹시 이게 뭐에 관련됐나요? 그러면 3차인데 항에 4개짜리 얘가 혹시 이런 거에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런 꼴과 관계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x를 198로 보시면 되고 y를 2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앞과 맨 끝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통 이러면 짜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기 쉬운 쪽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적당히 아마 이 정도로 짜맞춰져 있다면 거의 문제가 이 꼴에 맞춰서 돼 있는, 가운데는 계산할 것도 없이 거의 여기 맞춰져 있을 형태가 높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 얘가 3x제곱 y항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죠. 3 곱하기 198의 제곱 곱하기 2. 그러네. 3과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198은 너무 숫자 커서 숫자 계산하지 않고 198의 제곱이라 쓴 것 같아요. 여기는 3xy 제곱으로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3 곱하기 198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4와 3을 곱하면 12 맞네요. 12. 그리고 198 이렇게 쓴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극꼴이니까 만약 그러면 극꼴이라면 이 식은 구조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위에는 이 식이 x, y를 만약 이걸로 본다면 정확하게 이 구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인수분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x 198 더하기 y 2의 세제곱 200의 세제곱 200을 3번 곱하네요. 그럼 0이 한 번, 2개, 또 2개, 또 2개. 그 다음에 2가 3번이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00만 이렇게 답이 정리될 것 같아요.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수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 요거는 답 쓰지 마세요. 문제밖에 안 돼서 답 쓰시면 의미가 없죠. 그냥 눈으로 잘 보시고 80번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것도 이제 눈여겨 좀 봐야 돼요. 이게 혹시 분모를 보거나 분자를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되는데 1044를 뭐 A 이런 걸로 보고 2를 B로 보는 건가? 그럼 분자가 이렇게 돼요. A의 세제곱 플러스 8은 2의 세제곱이죠. B의 세제곱. 분모는 A의 제곱 마이너스 숫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가 B고 A가 1044니까 이건 A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이게 B, 이게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B의 제곱, 4는 B의 제곱. 그런 꼴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왜 인수분해를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위아래 분모 분자를 가지고 있는 분수식은 약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약분이 되려면 공통적인 수의 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위아래 약분하고 싶어서. 근데 위에는 3차 더하기 3차를 곱셈 공식 하는 거 말고 인수분해하는 공식 보면 이런 게 있었죠. 3차 떼고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두루 곱한 값의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분모에도 이 모양이 있네요. 근데 분모는 1에 곱해져 있는 거죠. 얘는 a 플러스 b에 곱해져 있고. 그럼 같이 곱해져 있는 얘네들은 한꺼번에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럼 남는 건 1분의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 여기다 대입해요. 정답은 1044 플러스 b, 1046 이렇게 나오기가 되죠.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81번도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82번은 위에는 80번과 똑같은데 부호만 약간 다른 거죠.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꼴이니까 80번과 82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합니다. 82번 문제. 이거 잘 안 나오죠, 그렇죠? 4차, 2차, 4차 꼴로 만들어져 있는 저런 식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배웠던 곱셈 공식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인수분해 공식이 뭔다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부반대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맨 마지막에 10번 곱셈 공식 혹은 10번 인수분해 공식 거기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맨 끝에 나와 있는 거. 잘 안 나온다고 했던 거. 연습이 잘 안 되니까 한 번 나올 때마다 애들이 당황한다는 거. 아, 참 저런 게 있었는데 나는 아직 암기가 안 돼 있는 거.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얘는 인수분해가 당연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ab를 그냥 xy로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는 x 플러스 y와 xy를 대입하는데 좀 보기 좋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y 이렇게 돼 있고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은 나와 있는데 합이 안 나와 있네. 합은 나와 있는데 참 제곱이 합이 안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건 곱셈공식 변형 쓰시는 거죠. 곱셈공식 변형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고 앞뒤 xy 곱해주고 됐니? 얘가 얘랑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로 안에 x, y가 더 계산이 되고요.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뒤에 마이너스 xy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xy가 남고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얘랑 얘랑 동령 처리가 돼서 마이너스 3xy가 남아요.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가 3이네요. 3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쪽 거 x 플러스 y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 3이 왜 붙었지? 여기? 이거 계산한 거구나. 참 미안합니다. 이것도 계산해서 이렇게 붙었던 거죠. 참 맞아요. x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앞쪽 가로의 계산은 9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0이에요. 10 곱하기 뒤는 9 플러스 3이 되죠. 12. 정답은 120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나갑니다. 잘 안 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84번 같은 경우 일단 혹시 몰라서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가 좀 난이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x-y가 5고 xy가 마이너스 8일 때 다음 저 식의 값을 구하래. 잘 봤더니 얘들 잘 봐봐. 첫 번째는 저게 내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 뭐가 관련되지? 막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4차가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4차 나오는 거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근데 얘는 항이 3개잖아. 얘를 인수분해한 게 2차와 1차들의 곱과
다시 가운데 부호만 바꾼 것. 이렇게 되는 것. 근데 일단 항이 3개가 돼야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항이 4개잖아. 그러면 4차일 뿐이지 이 모양이 안 맞는다는 얘기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 4차인 거는 그게 유일하거든요. 4차는 원하는 건 없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배운 대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일 먼저는 인수분해 공식 뭐에 관련된지 보라고 그랬지만, 인수분해 공식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 하든지, 잡아. 인수분해 하는 방법의 그 의식의 흐름이야. 생각의 흐름. 이 문제를 다음은 인수분해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적용이 되면 당연히 쓰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공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공통인수 있으면 공통인수로 이제 묶어내는 것까지 생각해서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 공식 적용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 적용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빠르게 2개로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 문자냐 아니면 여러 문자냐. 여러 문자라면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 중에 하나, 둘, 셋, 4개짜리 인수분해요. 항 4개 인수분해. 여러 개 문자라면, 그 다음에 한 문자라면 조립제법. 근데 얘는 한 문자가 아니잖아.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그럼 이쪽 케이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일로 가야 된다 뜻이. 4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문제구나. 그럼 제곱항 3개인가? 아니야. 제곱항 3개 아니야. 그럼 4개씩, 그러니까 2개씩 짝짓는 문제인가? 그러는 거야. 2개 짝짓는 거야. 그럼 2개 어떻게 짝짓지? 고민하다 보니까 짝짓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짝지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짝지어 봤어요. 이렇게는 딱히 뭐 묶일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짝지어 봤더니 x가 3번이 겹쳐요. 그 앞에는 x가 하나 남고 뒤는 마이너스 y가 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은 2개를 짝지어 봐요. 얘는 y가 앞에가 4개, 뒤는 y가 3개. 그럼 y 3개로 묶어봐. 플러스 y 3개죠. 그럼 앞에는 y가 남고 뒤는 마이너스 x가 남지. 근데 모양이 좀 안 예쁘죠? x-y, x-y, 얘는 y-x. 하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이렇게 음수를 끄집어내서 앞뒤 순서를 바꿔주는 이런 모양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기억하니? 기억해? x-y 는 y-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 같지. 마이너스를 기준 앞뒤 순서를 바꾸면 그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런 걸 인수분해 한 거니까. 그럼 다시 공통인수. x-y를 묶을 수 있네. 묶는 거죠. 남는 거는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지금 우리는 인수분해 하는 거다,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더 되잖아. 여기는 3차가 인수분해 더 됩니다. 앞에는 x-y는 쓰시고 3차 인수분해 하는 방법 기억하죠? 3차 떼고 가로 앞에 거 제곱 x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x와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xy 부호 반대 플러스 xy 그 다음에 끝에 거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다 되네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될 거 없습니다. 그럼 숫자 대입 이게 얼마? 5 이게 얼마? 5 여기는 곱은 마이너스 8 그럼 얘만 알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또 곱셈 공식이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갖다 대입해요. 미안합니다. 이게 조건이 차니까 차에다 집어넣어야죠.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집어넣고 2 내려오고 앞뒤 곱해주고 이렇게. 이제 숫자 대입 5의 제곱 25 그다음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빼면 9 다 끝났네요. 그럼 정답은 5 곱하기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9인데 9 마이너스 8을 계산한 거니까 1 답은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항 여러 개짜리 인수분해법과 더불어 조립제법을 갈 것인지 이런 거 고민하는데 조립제법은 무조건 한 문자여야 됩니다. 얘처럼 문자가 여러 개가 되면 안 된다 뜻이죠.
밑에 있는 문제. 이것도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 느낌이 와야 돼. 그리고 얘를 보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시. 이 문제는 순서상 얘를 보면서, 저 나 알고 있는데? 저 모양 내가 분명히 공부했고 배운 적 있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봤더니,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처음에 네가 이걸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죠? 야, 연습이 안 돼 있구나. 2, 가로, 2분의 1, 가로,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저 공식이 있었어요. 저런 게 왜 생겼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안타깝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 근데 곱하기 2를 하면 식이 바뀌잖아. 이게 등식이 아니니까. 얘는 등식이 아니야. 그래서 식이 안 바뀌기 위해서 다시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2와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는 실제는 곱하기 1을 한다는 뜻이니까 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이 새끼 무슨 바보도 아니고 또 여기서 약분시킨다. 무슨 짓 하냐? 2를 곱해서 2분의 1을 곱하는 이유는 2를 여기다 분배하기 위함이야. 이거 왜 약분해? 약분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너 뭐 하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약분하려고? 2를 이렇게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는 이유는 식의 변화를 주기 않기 위함이고 우리가 인수분해 하려면 이 2를 여기 있는 이 식 전체에다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분배하면 앞에 2분의 1은 곱하기 아직 남아있고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제 기억이 안 나나? 아직 기억이 안 나? 그래서 2a제곱을 a제곱 더하기 a제곱으로 2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2c제곱을 c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짝지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짝짓나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나, 플러스 b제곱 하나. 많이 보던 건데? aa, bb,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b.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세 개 묶으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b제곱 하나, 여기는 c제곱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bc. 그럼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2제곱.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이겠죠. 그럼 한 거 항상이 다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b-c의 제곱.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여기는 c제곱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ca 하나, 여기는 플러스 a제곱 하나.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그럼 cc, aa 둘 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 여기에 앞에 2분의 1이 곱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선생님 여기를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쓴 다음에 A 빼기 B로 완전 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A 빼기 C 완전 제곱 이렇게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A 빼기 C의 제곱이나 C 빼기 A 제곱이나 어차피 제곱하면 답은 똑같으니까 크게 관계없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윤환의 순이라고 해서 수학에서는 윤환의 순이라고 A 대신에 보통 문자를 붙여서 곱할 때는 AB라고 써주고 B와 C를 곱할 때 문자 붙였을 때는 BC라고 써주고 A와 C를 곱해서 문자 붙였을 때는 딴 거 없이 그냥 얘네 둘만 있으면 AC가 맞는데 이게 세 개가 같이 나올 때 있잖아요. AB, BC, CA 이렇게 윤환, 차 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서 문자를 써주는 게 보기 좋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난 분명 알파벳 순으로 A 빼기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한데 왜 자꾸 선생님이 C 빼기 A로 자꾸 인수분해 하시지 그러면 그런 거에 오해가 있으시면 이렇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써주는 게 보기 이쁘다라고 판단돼서 자꾸 일반 교재나 풀이해 보면 다 저렇게 써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동이 오실까봐
얘만 왜 자꾸 C 빼기 A 제곱을 쓰는 거지? 왜 알파벳 순을 안 쓰는 거지? 뭐 그런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냥 뭐 하나의 규칙, 약속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쓰셔도 되고 C 빼기 A 제곱을 A 빼기 C의 제곱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됐습니다.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2분의 1 가로 2에 얼마죠? 4 얘 제곱 플러스 2에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얘 제곱 플러스 2에 얼마인가요? 이게 안 나와 있네.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안 나와 있네? 뭐 어떻게 하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잘 봐. 잘 봐. A 빼기 B는 4. B 빼기 C는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로 해요. 더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지워져요. A 빼기 C가 남아요. 둘을 더하면 2. A 빼기 C가 2니까 C 빼기 A는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 얘는 어차피 제곱이 붙어 있어요. A 빼기 C인 2를 제곱하나 C 빼기 A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어차피 답은 똑같아서 아까 말한 대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 두 식을 연립해서 이거를 찾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계산만 마무리하시면 되죠. 2분의 1 가로 16 플러스 4 플러스 4 24의 반이니까 12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정리. 얘를 보면 바로 단박이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저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게 만약에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나오면 걔는 이거에 당연히 제곱이겠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완벽히 이 모양이 아니거든? 플러스 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아닌 모양이라 뭐지? 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저없이 빨리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지 뭐. 근데 숫자 대입하는 거네. 2분의 1 가로 4의 제곱 16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이거 안 나왔다고? 당할 거 없어. 얘랑 연립하면 a 빼기 c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임을 알고 있으니까 c 빼기 a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도 4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4 그럼 12구나. 가볍게 가주시면 돼요. 공식을 알고 계시면 그 문제 풀이 패턴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물론 알았을 때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곱셈 공식 활용까지 이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질문 아까 하다 말한 거 있으면 하세요. 오늘 배운 거 때문에 몰라서 못 푼 문제 말고, 이거는 오늘 배운 거에 관련 없는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얼른 해주세요. 49쪽에 4번. 자, 딱 봐봐, 얘가. 흉측하게 생겼잖아. 문제가 딱 봐도 흉측하잖아. 그 말이 길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앞쪽에서 비슷한 문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인수분해 될 때, 가로와 가로의 곱이면 인수분해 된 거 아닌가? 자세히 문제를 봤더니, 뒤에 K가 있네? 더하기 K? 뭐야. 이 멍청한 놈 K 빠뜨려놓고 인수분해 했구나. 그럼 식 전체가 인수분해 된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풀어헤쳐서 전개해야 돼. 그럼 가로 4개짜리 전개를 하라는 얘기잖아. 가로 4개짜리 전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2개씩 가로 2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전개해서 어떻게 만드나요? 하나의 2차식 하나의 2차식 곱인데 이게 치환이 되도록 일정 부분이 또 공통 부분 나와서 치환이 가능하도록. 근데 치환이 가능하려면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은 것들이 모아져야 되겠죠. 그럼 1과 4의 합 5, 2와 3의 합 5 이렇게 짝지어서 묶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 그 다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 이제 k만 이렇게 붙여주고 얘를 전개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뒤에 k. 여기서 이제 치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통부분 나왔네요. 얘를 뭐 라지 A 이런 걸로 이제 치환합시다. 그럼 식의 모양은 a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6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기 때문에 얘를 이 자리에서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분배하면 이렇게 곱하면 a제곱 나오죠. 그다음 이렇게 하면 6a, 4a 합치면 10a 이렇게 하면 24. 얘 뒤에 k 빠뜨린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됐니?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p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이지 이게? 자, 여기까지 이 식을 전개한까지 했죠. 여기까지 이제 전개를 해서 아직 a를 원래대로 돌려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전개한까지 했어요. 근데 x제곱 개수가 1인 2차식 p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무슨 말이지 이게? 이걸 5글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초성 힌트 5글자. 그게 뭘까? 아주 죽겠어? 뭐야 그게? 응? 완전 제곱. 좋은 대답이야. 완전 제곱이지.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x제곱계수가 1인 px, 그러니까 px에 대한 어떤 조건을 주긴 준 거예요. px라는 거는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는 뜻이야. 거기에 제곱으로 인수를 한다는 뜻은 px의 제곱으로 인수를 한다는 뜻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잖아. 어떤 다항식의 제곱으로 인수를 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그럼 뭐가 떠올라요? 지금 우리는 이 식을 풀고 있는 도중이거든. 완전 제곱식? 뭐가 떠오르죠? 인수분해할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여기는 1차항 계수에 반의 제곱이 여기는 상수와 같으면 된다라고 배우지 않았나? 기억나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된다. 플러스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고 5를 제곱하면 25. 그 25가 뒤에는 24 플러스 k랑 같아 되니까 k 값은 1인 거예요. 이해하니? 그럼 이제 끝까지 가본다. k 값이 1이야. 그럼 이 식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k가 1이니까 25가 되고 얘가 a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a가 누구예요? 얘는 이제 인수가 다 끝났으니까 a 대신에 원래 있었던 얘를 대입해요. x제곱 플러스 5x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5x가 a가 되고 거기에 5가 되고 제곱이 되다 보니까 얘가 누구라는 얘기죠? 이게 px라는 얘기예요. 제곱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됐니?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그거 p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누가?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처음에 있던 이 식이. 됐니? 그럼 아까 말한 k값은 1. p1의 값을 알아야 되죠? p1의 값은 여기다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1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 더하기 5. 11이네요. 그럼 11에다가 1을 더하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답이 돼요. 문제 어렵습니다, 이거. 내용이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 듣는 단어들이 연속이 나오다 보니까 2차식의 p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주어져 있는 다항식 얘가 인수분해 돼야 돼. 아이, 얘 왜 또 플러스 K 빠뜨리고 인수분해 한 거야? 아이, 멍청한 자식. 근데 가로 4개짜리니까 풀어주는데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나오도록. 그 쟤를 치환해서 나중에 치환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x에 이것도 곱하면 이가 플러스 4가 붙고 얘네들이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6이 붙고 뒤에 k가 붙고 이걸 이제 치환한 상태로 a 그럼 이 식은 a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6에 k가 붙은 거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플러스 k인데 이 식이 어떤 px라는 2차식에 대한 제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뜻은 이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 개수가 1일 때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와야 되니까 이 k값은 그래서 1이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가 되고 이 k값 1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잠깐 k값 하나만 방법했었죠. 반의 제곱이 여기는 상수값. 그래서 k값이 1이 됐었고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전개되고 그다음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a, 5,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대로 이제 a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a가 x제곱 플러스 5x죠. x제곱 플러스 5x로 들어가고 플러스 5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 식이 처음에 주어진 이 식이 x제곱 개수가 1인 2차식 px 얘가 px라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k값은 1이 됐고 p 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5 더하기 5x다. 1 더하기 5 더하기 5 11 정답 1 더하기 11 12가 정답이 됩니다. 네, 또 질문이요? 네. 이 제곱은 그냥 냈어요. 요 안에 있는 식이 뭔데? 이게 px예요. 문제가 p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px인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얘가 px예요. 거기에 제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 아셨나요? 얘가 px입니다. 근데 문제는 p1이니까 px라는 식에다 1만 대입하는 거니까 얘가 px야. 얘가 px. 요거 p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이게 px예요. 거기다 1 대입한 거니까 11 제곱과는 관계 결국은 제곱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px에다만 1을 대입한 거니까. 네, 그 질문이요? 아까 또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얼른 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없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맛보기입니다. 잠깐 보세요. 다음 시간에 맛보기. 다음은 복소수. 52페이지에 복소수를 외우는데 딱 5분 안쪽으로 맛보기만 짧게 보여드리고 다음 수업을 위한 잠깐 맛보기 강좌예요.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냐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을 막 뒤흔드는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힘들어서 여러분은 이렇게 배웠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되더군요. 그럼 이 수 x는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구분하기 위해서 y라고 할까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9분의 64가 됐어요. 따라서 그 수 y는 49분의 6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8이라고 됩니다. 됐니?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군요. 이런 숫자는 중학교 교과정에는 없다라고 배웠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어디 범위 안에 쓰는 거죠? 실수라는 숫자 하나 있어요. 실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섞여 있죠. 근데 니네 무리수의 탄생 과정을 잘 봐봐. 무리수의 탄생 과정이 물론 꼭 무리수가 이쪽에서 탄생했다고 보기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배운 교과로 보면 갑자기 무리수라는 게 왜 튀어나오냐면 제곱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제곱해서 4가 되거나 제곱해서 49로 64가 되는 숫자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범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근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찾을 수가 없죠. 맞니? 근데 만약 네가 살고 있는 동네가 유리수야. 그럼 이 수를 찾으래. 그럼 이 x는 뭐라 말하죠? 없다라고 말하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 어느 동네 안에서는? 유리수 동네 안에서는. 알겠니? 이해해? 근데 이게 동네가 실수로 확장이 되는 거야. 실수로 확장되면 좀 전에 유리수 동네 안에서는 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우리 동네에 살아? 그런 애는 안 살아가 되는데 실수 범위로 확장되면 그런 애가 사는 거야. 그게 누구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무리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에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 동네에 있는 애들은 이 수를 모르는 거야. 이래는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수라는 얘기죠. 뭐야? 왜 숫자 위에다 뚜껑을 씌워놨어? 쟤 뭐야?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실제로 저 무리수는 존재하는 숫자인 겁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냐면 유리수 범위 안에 살지 않을 뿐이지 실수 범위 안에는 살고 있는 애란 얘기야. 우리 동네 안 산다고 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 동네 흑인 안 살아. 그럼 흑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흑인은 존재하잖아. 우리 동네 안 사는 것 뿐이에요. 다른 동네 가면 어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야. 근데 실수에서는 또 이게 문제야. 실수에서는 실수라는 동네 안에서는 야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있어? 있어.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있어? 실수라는 동네 안에는 이런 숫자가 없다라고 배워요. 그런 x는 없어. 야 제곱해서 어떻게 음수가 돼?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는 0 아니면 양수값이야 가 된다고.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권은 없는 거야. 제곱해서 음수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동네가 다른 동네, 실수로 포함한 좀 더 큰 동네로 갑니다. 복소수. 네, 옥수수? 복소수. 복소수로 가면 있습니다, 제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실수 안에서 야 그런 수가 어떻게 있어? 존재하지 않아. 했는데 복소수로 가면 되면 야 그게 왜 없어? 있어. 너 루트 만들 때 어떻게 했니? x 제곱할 때 3이 되는 거 유리수 동네는 없었잖아. 근데 무리수 동네에 있을 때 만들어내는 그 수의 규칙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잖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마찬가지야 나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라 붙여주면 돼. 근데 실수 동네에서 안 살지. 실수 동네에서 안 사는 애 숫자니까 이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허수라고 불러. 네. 실수 동네에서 안 사는 허수. 남자들은 이 숫자 잘 알걸? 쇼메이커. 아, 모르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건 이해 개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해하세요가 아니고 그런 게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수가 확장이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숫자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루트 3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확실하게 숫자가 연습이 많이 돼 있잖아. 이제 받아들이잖아. 루트 3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중에 뭐가 양수인 양의 제곱근이야. 그 숫자는 있어. 다만 유리수 안에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중학교 교과까지는 실수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실수까지만 배우니까 실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 거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 실수보다 더 큰 동네로 넘어간 거야. 더 많은 숫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복소수고 복소수 안에는 이런 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세한 얘기, 다음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